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우리가 보통 담배 끊는 사람은 독하다고 하지만 그건 근거 없는 말이고 또 실제로는 실행할 의지가 없는 게 문제일 것입니다. 건강과 행복과 또 청결함이 뒤따라오는 걸 알면서도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 금연이야말로 결심과 실천의 문제일 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어려운 문제인 금연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보다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한인의사협회 소속 이상우 가정의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흡연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으시거든요. 예, 나쁜 거 알면서도요. 네. 근데 그 흡연이 저희 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나쁜 네. 거 아시면서도 많이 피시는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예, 네. 또 사회적으로 이제 담배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한 경향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영화에서도 배우가 이제 멋있게 핀다든지 맞아요. 술자리를 가면 이제 친구들과 흡연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네. 실제로 담배가 이제 비록 합법이지만 그 대마초보다도 심지어 더 인체에 악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열거하자면 정말 굉장히 많지만 이제 각종 암들도 일으키고 호흡기 질환 또 뼈도 약화시키고 또 이제 매력도 좀 저하시킬 수도 있고 그러세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다 이해는 가지만 매력을 네. 저하시킨다, 매력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또 뭘까요? 아, 제가 이제 그 젊은 층분들께 많이 네. 그 좀 설득시키려고 하는 말이긴 아, 한데요. 네. 이제 담배를 많이 피시면 아무래도 피부 노화가 더 많이 오고 또 그렇죠. 아시다시피 치아도 변색돼서 이제 누렇게 변할 수도 있고요. 또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탈모도 촉진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아, 담배가 흡연이 탈모까지요? 그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에 비해서 뭐 주름살 많고 탈모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매력적이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거 말고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 심장이라든지 어떤 네.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쉽게 생각하시면 담배를 피시면 이제 몸 안에 노폐물이 많이 돌아다니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가 이제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 이걸 네. 가져왔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 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잘 흐르고 있는 혈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노폐물이 점점 쌓이면은 이렇게 노란색이 생기고 아, 혈관 그 안쪽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계속 노폐물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막혀요. 그러면 이제 이 피가 공급하는 이제 네.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파이프 같은 곳에 그냥 찌꺼기가 많이 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흡연 담배를 많이 때문에요? 그렇죠. 와. 그러면은 심장이라든지 그 혈관에 이렇게 네.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암을 유발시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흡연이 유발시킬 수 있는 암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그냥 폐암 정도인데 그렇죠. 어떤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폐암도 일으키고요. 네. 암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네. 암이란 것이 사실 몸 안에 자라나지 말아야 할 세포가 그 컨트롤 없이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면 이제 세포가 비정상적인 신호를 받을 때 일어나세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이제 나쁜 물질이나 나쁜 화학 물질이 들어와서 그 변이를 일으킨다든지 그러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담배가 몸 안에 해로운데 이 해로운 화학 물질이 몸 안에 닿는 곳이면 암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디에 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으로 담배를 피시니까 네. 구강암도 일으킬 수도 있고 네. 밑으로 내려가니까 식도암도 일으키고 담배 연기를 폐로 삼키시니까 물론 폐암도 일으키고 네. 심지어 이제 내려가서 그 췌장암 또 간암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네. 담배가 이제 분해돼서 이제 방광을 통해서 소변을 보실 때 거기에도 물질이 있기 때문에 방광암의 확률도 일으킵니다. 뭐 웬만한 암의 종류는 다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아, 그래요. 그 정도까지요. 저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 담배는 그냥 뭐 호흡기나 예. 폐 질환 정도, 폐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죠. 그것도 물론 위험하지만요. 예.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입에서 피니까 구강암부터 시작해서 어우. 뭐 소름 끼치는데요. 예, 그러면 그 흡연이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호흡기 질환과의 그 관계는 어떤가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그게 밀접한 관련이 네. 있어요. 그래서 흔히 아시는 다시피
그 폐암을 많이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도 이제 그만큼 폐암이 관련이 많다고 네. 알려져서 그런데요. 일단 90%의 폐암은 담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근 정부에서도 이제 네. 2015년부터 시작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 담배를 30년 이상 피셨던 분들은 그 CT 촬영, 그 흉부 CT 촬영을 이제 검진을 받으라고 시작을 했어요. 작년부터. 네. 이제 정부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검사라고 알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나 다 CT 촬영을 받으면 폐암이 예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CT 촬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방사선을 몸에 쬐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것 자체로도 이제 암을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아. 그런데 그런 위험 요소를 감수하고서라도 담배를 피셨던 사람이면 그래도 폐암을 조기에 잡기 위해 찍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흡연을 뭐 한 번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흡연한 경력이 있는 분들은 결국에는 CT 스캔을 해서라도 네. 폐암에 대해서 미리 이제 위험성에 대한 여부를 검진을 받으라는 그런 얘기겠네요. 예, 오래 피셨던 분들 경우에요.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직접적인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암을 유발시킨다든지 네. 그런 직접적인 영향 말고 어떤 부차적인 그런 어떤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흡연과? 뭐 일단 아시다시피 네. 그 담배를 많이 피시면 몸에 나쁘다. 이거는 마치 그 채소를 많이 먹고 과일을 많이 먹어야 몸에 좋고 운동을 많이 해야 몸에 좋다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차적인 위험성으로 제가 특히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 담배를 오래 피시면 이제 니코틴 의존증이 생겨요. 그러면 이 니코틴 의존증 때문에 더욱더 담배를 끊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도 담배를 못 끊으시는 거고 네. 제 생각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에 중독되듯이 거기에 이제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네. 그러면 사실 저 같은 경우 이제 흡연을 안 하는데 예.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원하지 않는 그런 흡연이 된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예. 주변에서 어떤 모임이라든지 자리에서 다른 분이 흡연을 하시면 네. 그 연기를 저도 맡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2차적인 그 흡연자라고 얘기를 하나요? 예. 네. 그런 경우에 그 또 어떤 그 끼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 안 좋은 거는 저희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네, 물론 이제 매일같이 흡연을 하시는 분보단 네.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간접 흡연 또는 이제 세컨핸드 스모크를 네. 하시는 경우에도 충분히 그 영향이 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그 한 가지 예시인데요. 네. 그 담배를 굉장히 오래 피셨던 남편분이랑 사셨던 아내분도 나중에 폐암이 진단이 되셨는데 아, 그래요? 그게 담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정말 많이 이제 얼마나 그 담배 연기를 오래 맡았냐에 더 관련이 있겠지만 충분히 그럴 네.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의대를 다녔을 때 어떤 교수님께서 이제 환자를 보고 계셨는데 그 환자가 이제 집에 아기가 있는데 그냥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들어오면 네, 괜찮지 맞아요. 않냐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제가 그 알버타에서 의대를 나왔거든요. 굉장히 네. 추운 곳이에요. 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괜찮은데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고 옷을 다 벗은 다음에 나가서 담배 핀 다음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그러면 된다. 그렇게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네, 그 그러니까 정도까지예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밖에서 아, 핀다 해도 네. 냄새가 안 난다 해도 유해 물질이 조금은 남아 있기 때문에 아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천식 환자분들께는 그게 일반인한테는 괜찮아도 그분께는 충분히 영향이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흡연을 하는 게 아닌데도 영향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신생아가 있는 경우에는 밖에서 피우고 그냥 손 정도 씻는 아니면 양치하는 정도만 보통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데 옷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이제 수염이 있으시면 수염에 남아 있을 수도 모발부터. 있고 모발에도 있고 예. 참 안 좋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제 흡연이 안 좋은 거 다들 아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은 본인도 모르게 이제 중독이 돼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끊고 싶어도 못 끊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금연을 결심하시는 분들한테 네. 좀 이번 방송을 통해서 어떤 금연 가이드라고 할까요? 가이드라인을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그 제일 잘 알려진 방법으로는 네. 그 CAMH에서 그
알려준 방법이 있는데요. CAMH가 뭐냐면 이제 Center for Addiction and Mental Health라고 캐나다에 있는 그런 금연을 돕기 위해도 하지만 이제 다른 약물 중독도 이제 돕는 곳이고요. 그런 센터에서 이제 개발한 방법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START라고 해요. START.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각각 하나의 약자예요.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일단 S, 첫 번째 S 그거는 set date예요. set date. 네, 날짜를 정하라는 뜻인데 일단 그 특별한 날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새해 아니면 크리스마스 아니면 뭐 생일 기념일 이런 날짜를 정해서 딱 하겠다 하고 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T는 이제 tell others 그래서 주변인에게 알리는 거. 보통 뭐 운동을 하든 다이어트를 하든 결심을 해도 주변인에게 알리면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A는 뭐냐면 이제 anticipate challenges라고 그 다시 흡연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막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직장에서 이제 브레이크 타임에 담배를 많이 피고 약간 습관적으로 그러신다면 그걸 미리 준비해서 브레이크 타임 때 여길 가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든지 그런 약간 습관성을 막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R은 reward yourself라고 자기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흡연을 안 하는 대신에 이제 나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T는 뭐냐면은 그 talk to your health professionals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금연에 관해서는 이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의사분들도 그렇고 다 도움을 많이 주실 수 있으세요. 비록 많이 오셔서 상담은 안 받으시지만 그래서 이제 의사분께 말씀드리면 뭐 처방약도 드릴 수 있고 가이드를 좀 해드릴 수 있고요. 심지어 약사분들도 처방하실 수 있으세요. 그 약은. 그래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tell others라고 말씀하셨나요? 다른 분들한테 주변인들한테 얘기하라는 그 이유는 정확히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이제 금연을 결심했으니까 좀 도움을 청하라는 얘기인 건가요? 협조를 해달라고? 예, 좀 도와달라. 내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도와줄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요즘에 그거 많이 봐요. 연기는 안 나는데 저게 뭐지 싶어서 보면 이렇게 금연 보조제, 정확하게 제가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금연 보조제라고 얘기를 본인들은 하면서 이게 전자담배를 많이들 피시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안전하게는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정말 도움이 되나요? 금연에? 그게 아시다시피 나온 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이 전자담배가 이제 나왔는데 이제 니코틴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현재 그 캐나다 정부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 따르면 니코틴이 있든 없든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써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아직 연구가 검증되지 않았고 또 하나의 위험성은 이제 그 전자담배의 니코틴을 컨트롤하고 정부에서 규제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보조제로 쓸 수 있는지는 아직은 조금 연구가 필요한 분야인데 제가 그거를 추천드리고 이제 금연 보조제로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래요. 그럼 가장 먼저 물론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생활 속에서 금연이라는 걸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타트를 이용해서 금연을 하실 때는 그냥 즉흥적으로 내일부터 금연해야겠다. 지금부터 끊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 체계적으로 딱 준비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일단 날짜를 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렇게 생활 습관도 바꾸고 금연 보조제를 쓰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연을 하신다는 게 말씀드린 니코틴 의존증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의지가 약해서 그런다기보다는 재발 현상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면 뭐 손이 떨리고 이제 너무 이제 걱정되고 막 이런 그 몸의 생리적인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그 보조제를 쓰시고 그 만약에 더 필요하시면 처방약도 받아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약을요? 예, 그 바로 이제 약을 쓰시라는 뜻은 아닌데 그 금연 보조제, 그러니까 니코틴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스가 있는데 그런 거를 쓰시면 훨씬 더 금연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요? 그 제가 말씀드린 CAMH, 그 Center for Addiction and Mental Health 거기에서 이제 나온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
담배를 평소에 얼마나 피셨냐에 따라 그게 다르세요. 아, 근데 그래요?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하루에 한 갑 피신다분 네. 그러면 이제 20가치 또는 25가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moderate smoker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 스모커. 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쓰냐면 니코틴 패치 21mg짜리를 쓰고 다르군요. 예. 네. 니코틴 패치 그 21짜리를 쓰신 다음에 네. 그 껌이나 사탕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가끔씩 크레이빙이 올 때 같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치와 껌 또는 사탕 등을 같이 시작해서 써보시고 만약 이제 몇 주 후에도 효과가 없으면 보통은 패치를 조금 더 늘려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혼자 이제 그거를 조정하고 그러기 힘드시니까 충분히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께서도 그건 충분히 가이드해 줄 수 있으세요. 근데 비록 이런 거에도 물론 커스트가 있지만 아마 담배값보다는 훨씬 싸실 거예요. 그럼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사실 네. 돈을 지불한다는 게 어찌 보면은 조금 아이러니하게 뭐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습관성 한 번 시작을 하면 흡연하시는 분들은 네. 예,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라고 후회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금연을 시작을 했는데 네. 그 금단 현상 아까 그렇죠. 예, 언급해 주셨는데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예. 막 괜히 불안해지고 네. 예민해서 신경질적이니까 결국 이제 주변 사람까지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농담 삼아 그냥 피라고 다시 피라고 이런 얘기들을 네, 한대요. 근데 맞아요. 그런 게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패치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담배가 피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때마다 네. 뭐 사탕, 네. 단 것들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도움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사탕은 네. 이제 그 니코틴 그 리플레이스먼트를 위한 사탕 그런 거고요. 아, 일반적인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맞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패치를 쓰거나 이제 사탕 이런 걸 네. 쓰시면은 그 니코틴 사탕이요. 그런 걸 쓰시면 이제 재발 현상, 그러니까 금단 현상을 조금 줄여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거지 이제 뭐 의지가 약하니까 난 이런 게 필요해 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이게 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예. 게 결국에는 사실 이 금연이라는 게 네, 뭐 끊는다고는 해도 뭐 나는 벌써 뭐 한 5년 안 폈어. 어떤 분들은 한 10년은 됐지. 네. 어떤 사람은 뭐 기껏해서 한 달. 근데 그것도 이제 끊었다고. 네. 나는 이미 끊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기준이 있나요? 금연이라는 게? 금연 어떤 기간이? 요 네. 아니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네. 보통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금연을 하셔야 이제 뭐 금연을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뭐 당연히 일주일 뭐 한 달 정도로는 이제 아직은 잘 모르는 거니까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안 피는 만큼 좋으세요. 어쨌든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게 몸에 덜 들어가면 그만큼 더 좋으신 거니까요. 네. 그 담배 중에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담배 니코틴의 어떤 성분 그 농도 정도? 네.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예. 네, 그러면은 안 필 수는 없고 피시는 분들 중에는 네. 아 그래도 조금 건강 그나마 생각하신다는 분들은 네. 조금 함량이 작은 거, 예. 적은 거, 네. 그럼 그게 도움이 되나요? 결국에는 사실은 다 유해한 거지만 네. 해로운 거지만. 그 사실 그 니코틴 금단 증상이 오시잖아요. 네. 담배를 안 피시는 경우에. 네. 그리고 이제 담배를 피시면 이제 몸 안에 니코틴이 돌면서 네. 그런 현상도 없어지고 크레이빙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담배가 말씀하신 그 순한 담배도 있고 네. 또 이제 좀 더 얇은 것도 있고 뭐 여러 맞아요.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순한 걸 피신다고 해도 결국은 그 일정 농도의 니코틴 레벨을 몸에서 받아들여야 그런 현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자기도 모르게 이제 순한 걸 피시면 그만큼 더 많이 피시게 되고 결국은 차이가 없으세요. 사실은 제가 이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한데요. 네. 예전에 제가 충격을 받았던 모습 중에 하나가 예. 여기 캐네디언 중에 네, 분명 이렇게 임산부예요. 배가 이만큼 나와 있었어요. 아, 임산부인데 담배를 사서 정말 흡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일이지만 되게 네. 걱정이 됐어요. 어떡하지? 건강한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될 텐데. 네, 근데 다행인지 사실 이런 말씀 뭐 하지만 나중에 우연치 않게 이제 그 아이를 봤을 때 건강하게는 태어났더라고요. 근데 네,
그 흡연이 임산부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네. 그리고 특히나 이 청소년들, 네, 네, 청소년들 그때 처음으로 담배를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호기심에도 그렇고 예. 얼마나 유해한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경각심을 좀 일으켜주기 위해서라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임산부 흡연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아기한테는 그 굉장히 안 좋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산도 더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고요. 네.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도 그 birth weight,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 그 무게가 더 적게 태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종 위험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금연 보조제나 이제 금연 처방약이 임산부한테 이제 뭐 100% 완전하다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 네. 그런 걸 먹어서라도 담배를 끊는 게 오히려 그 담배를 계속 피는 것보다는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네. 청소년 때면 이제 사실 뭐 그 육체적으로는 거의 이제 성인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일단 아까 또 말씀드린 니코틴 의존증 네. 또는 그런 습관성 흡연이 더 이제 생길 확률이 더 높으시죠. 왜냐하면 더 젊으실 때 접하기 때문에 일찍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습관화돼서 좀 더 끊기가 더 힘들고요. 근데 네. 유해성은 이제 성인 어른분들이랑 똑같으세요. 피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마지막으로 뭐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방송 네. 중에 담배, 이 흡연이 얼마나 인체 아니면 모든 그 주위에 네. 안 좋은 영향 유해한지 그리고 또 금연에 그만큼 담배를 끊는 네. 흡연을 그 습관을 버리는 금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네, 저희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 네. 예. 일단 그 네. 제가 뭐 유해성에 대해 아무리 말씀드린다 해도 사실 그 담배를 그 끊는 게 더 힘드신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의대를 다니면서 1, 2학년 동안 이제 많이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것 중에 그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이유 중에 딱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만이고 또 하나는 담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만 없으시다면 성인병도 굉장히 많이 예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정말 이게 사실 저한테 오셔서 이제 피 검사를 해달라고 하시고 이제 뭐 MRI를 해보자, 울트라사운드를 해보자 이런 많은 건강 검진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그런 예방 검진보다 담배를 피시는 분이라면 그거를 끊으실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건강에 정말 많은 것을 하신 거니까 이제 그 정말 끊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꼭 저한테 이제 도움을 받으러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최대한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꼭 금연하시도록 하세요. 사실 이제 담배를 핀다는 거, 흡연이라는 게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알면서도 예. 실천하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은 하지만 네. 그걸 결심해서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가 참 힘들거든요. 예.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신 그 모든 악영향, 뭐 건강에도 안 좋을 뿐더러 주위의 예. 모든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네. 금연에 관련한 그리고 금연 가이드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금연은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10년을 끊었던 사람도 사소한 다툼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시 피우는 게 담배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담배는 한 번 배우면 평생을 안고 가야 하는 지독한 마약인데 더 큰 문제는 흡연이 유전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흡연자이면 자녀들도 피우게 될 확률이 70% 이상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금연을 실천해 보시기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